남자들은 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만약 당신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는 남자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7가지 특별한 문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헌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하는 7가지 문구를 공개하겠습니다. 5번째 문구는 그 의미가 가장 자주 오해되기 때문에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의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감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윤근 남성의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전사의 원형으로 형성된 남성들은 여성이 하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언어가 암호처럼 다르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코드를 해독하려고 평생을 보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윤근 진정한 발견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는 내면의 전사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취약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너무 평범하고 진부해서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사랑 고백을 알아차리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지만 그들의 파트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가장 애틋한 감정을 품고 있는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당신은 그 의미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문구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 고백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는 자신의 호전적인 원형에 내재된 가장 강력한 내적 제약, 즉 자립하려는 열망을 극복합니다. 윤기 주장했듯이 남성의 정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을 드러내고 모든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자에게만 그렇게 하려고 결심합니다. 이 문구가 말해지는 맥락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중요한 결정, 자신의 삶의 변화 또는 그에게 소중한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묻는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당신의 지성, 판단력 및 지혜는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참여 없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내 미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6살의 여성인 마리아는 이 문구와 관련된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멜로드라마에서처럼 그녀의 파트너가 낭만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작업 과정에서 그녀는 그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일, 가족, 심지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녀에게 직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그가 자신의 미래 전체를 그녀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발견을 그와 공유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당신의 조언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 없이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문구와 함께하는 비언어적 신호는 남자의 감정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말이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될 때 남자의 시선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향하고 개방성과 수용성을 발산합니다. 당신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말을 가로막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당신의 말을 하는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긍정적인 끄덕임은 그의 사고세계에 완전히 몰입하고 당신의 영향력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나타나는 깊은 애착의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이 진정한 사랑으로 제기되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 침묵은 당신이 그의 개방성과 신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점에 대해 문의하고 그의 의견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강조하십시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남성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갈망하는 감정적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문구는 힘든 하루였어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마치 내면의 전사의 갑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남성의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전사 원형은 남성에게 항상 강하고 통제되며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이 원형은 남성이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거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깊은 본질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남자가 당신에게 힘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당신과 함께라면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른 누구와도 달리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결점을 가진 인간으로서 보여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기 생각하는 남성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칼 윤근 심오한 임상 연구에서 남성 심리에 대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단 2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자신의 가장 내밀한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정복한 사랑하는 여성과의 솔직한 대화에서 또는 감정적인 개방성과 안전을 조성하는 치료실의 살균된 벽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상황, 심지어 친한 남자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관심이나 허세의 가면 뒤에 자신의 약점을 숨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성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받기 쉬움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무방비 상태로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는 극도의 신뢰 행위입니다. 62세의 성숙한 여성인 안나는 이 발견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직업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의 불평이 단지 나약함과 불평의 표현일 뿐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 그녀는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관계가 특히 친밀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의 깊게 숨겨온 자신의 일부를 그녀와 공유하면서 그녀에게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인 자신의 취약성을 선물했습니다. 안나가 그의 계시에 감사와 진정한 존경심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꽃을 피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감정적 친밀감의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될 때 이러한 고백과 함께하는 특정한 비언어적 신호가 있습니다. 남자는 직접적인 시선 접촉을 피할 수 있는데 이는 내면의 불편함과 취약성 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조용하고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흥분을 드러냅니다. 고백 전후에 약간의 휴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말의 감정적인 무게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어깨가 약간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힘든 하루에 대한 고백을 들을 때 그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말을 가로막지 말고 즉각적인 조언을 삼가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네요.
와 같이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그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가 당신에게 보여준 솔직함과 신뢰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의 취약성은 당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귀중한 선물입니다. 칼 윤기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과 깊은 관계의 비옥한 토양인 감정적 친밀감의 신성한 공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남자의 깊은 애착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은 겉보기에는 그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기 모든 것을 꾸며놓은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남자가 당신이 그의 공간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는 당신의 인테리어 취향을 인정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근, 남성의 잠재의식에게 개인적인 공간은 그의 자아, 그의 정체성의 연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성에게 이 공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신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특별하고 중심적이며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여성에게서만 그러한 영향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당신이 그의 집에서 무언가를 꾸미거나 정리한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나는 당신과 당신의 본질을 나의 가장 깊은 정체성 속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당신이 나를 바꾸도록 허용해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무의식에게 이것은 사랑과 신뢰의 가장 심오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칼 윤근, 인간 정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로서 남성의 행동에서 흥미로운 특징, 즉 개인 공간을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심리에 깊이 뿌리내린 고대 사냥꾼 원형의 메아리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의 뜻대로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깊은 신뢰와 인정의 행위입니다. 남성은 평생 동안 함께하고 싶어하고 자신과 같은 일부라고 생각하는 여성에게만 이러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치아의 이야기는 58세 여성이 겪은 숨겨진 남성 심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의 연인은 과묵하고 감정 표현에 서투른 사람이었기에 열렬한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 때때로 관계의 깊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루치아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신성불가침의 피난처로 여기는 그의 서재를 정리한 것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훑어본 그는 단 한마디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마음에 드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말을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는 예상치 않게 이 에피소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내 서재를 바꿔놓았을 때 그게 마음에 들었고 당신이 내 삶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가 한 가장 은밀한 사랑 고백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에 숨겨진 진실한 고백을 단순한 승인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할 때 동반되는 비언어적 신호에 주목하십시오. 남자는 번갈아 당신과 당신이 변형시킨 공간을 바라보며 당신을 자신의 의식 속에서 연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의 몸은 편안하고 개방적일 것이며 이는 그의 편안함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배치한 물건을 곰곰이 만질 수도 있고 그의 시선은 마치 이 아늑한 구석에서 당신의 공동 미래를 상상하는 것처럼 공간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깊은 감정을 담은 고백을 들었을 때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응답하십시오. 그의 진심에 감사하고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창의적인 결정과 계획에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인지 공유하십시오. 이를 통해 당신은 공통된 견해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공동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안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윤기 주장했듯이 물리적 공간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것은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을 반영하고 강화합니다. 남자가 강한 감정을 느끼는 여자에게만 하는 다음 문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질문이지만 융의 남성 무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일 뭐 해?"
남자가 당신의 계획, 심지어 가까운 미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질 때 그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남성의 잠재의식에게 시간은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 남자는 당신의 계획은 내게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미래에서 봅니다. 당신의 삶은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바른 질문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의 표현입니다. 윤근 남성들이 보통 자신의 미래를 혼자 상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외로운 전사 원형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강한 사랑의 징표이며 가장 은밀한 것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이 문구의 특징은 전화 통화가 끝날 때,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또는 간단한 메시지에서와 같이 평범한 상황에서 자주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잠재의식에게 이 질문은 공동 미래로 가는 다리이며 시간 속에서 함께하자는 초대입니다. 54세의 성숙한 여성인 엘레나는 그녀의 연인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시를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구원자는 그녀의 계획에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다음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의 계획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의 전면적인 통제 욕구를 의심하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 그녀는 그들의 운명을 연결하려는 그의 욕망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솔직한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들의 공동 미래의 그림을 끊임없이 그리고 있으며 그의 질문은 이러한 꿈의 현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말하는 이 문구를 동반하는 비언어적 신호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모호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잊고 순간에 몰두하며 아마도 잠시 자신의 일을 접어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신의 의식 속에 메모를 하는 것처럼 관심과 집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의 답변을 받은 후 그는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당신의 시간적 지평을 의도적으로 엮으려고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 문장에서 깊은 애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당신의 계획을 간략하게만 말하지 말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공유하세요. 이는 그가 당신을 자신의 미래에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의 계획에 대해 묻고 함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세요. 또한 당신의 시간 계획에서 공통점을 찾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강화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처럼 의식적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진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가장 든든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절정인 5번째 진술, 즉 오해의 장막에 가려져 있지만 엄청난 힘을 지닌 문구에 도달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 문구를 나약함이나 의심의 표현으로 오해하지만 통찰력 있는 융에 따르면 이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문구를 밝히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세요. 그 문구는 당신 곁에 있는 남자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가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여자에게만 하는 그 말은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당혹감의 표현이지만 융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남성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고백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남성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전사라는 심오한 원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남자의 생존은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항상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망설임은 고대 남성 규범에서 확실한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쟁터에서든 사회적 위계 내에서든 말이죠.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고백할 때 그는 자신의 내면의 전색에 가장 강력한 금기를 깨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나는 세상 앞에서 쓰는 가면을 벗어던진다.
당신 곁에서는 꾸밈없이 심지어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하고 불완전한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당신에게 드러낸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즉 남성 심리의 깊숙한 곳에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사랑이라는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이 문구가 종종 관계의 걸림돌이 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잘못 해석됩니다. 그들은 이 문구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보기보다는 나약함, 유치함, 심지어 직업적 무능함의 표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극도의 솔직한 순간에 비난이나 거절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그의 은밀한 시도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칼 융은 이러한 오해가 관계에서 수많은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치명적인 문구와 관련된 교훈적인 경험을 저에게 공유한 60살의 여성 파울라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과 결단력을 발산했던 그녀의 남편은 직업 생활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그녀 옆에 앉아 그는 단 몇 마디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파울라의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실망과 뒤섞인 공포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직한 버팀목, 그녀의 돌담이 어떻게 그토록 깊은 당혹감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녀의 비난을 느꼈고 이는 그들 사이의 즉각적인 감정적 거리감을 초래했습니다. 소원함은 매일 커져갔고 마침내 부부치료 과정에서 파울라는 남편이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녀와 가까워지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남편과 공유했을 때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지지와 이해가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자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 문구를 말할 때 그의 수반되는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남자는 육체적으로 취약해 보이고 시선은 종종 아래로 향하며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들립니다. 종종 이 말 전후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주의 깊은 관찰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취약성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원초적인 본능과 싸우는 것처럼 신체적 긴장을 감지할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혼을 열 때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솔직함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 제스처에 응답하세요.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의 망설임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 주면서 당신의 지지와 이해를 전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윤기 주장했듯이 취약한 순간에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견고한 정신적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약함의 표현처럼 보이는 순간이 친밀감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가 없을 때조차도 그의 생각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남자의 무의식 속에 다른 사람의 정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자가 당신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당신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남자의 마음은 대개 삶을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재 목표에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사냥꾼의 원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러한 고립된 영역에 침투할 때, 즉 일상적인 일과 중에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생각 속에 무심코 떠오를 때 이는 그의 의식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꾸밈 없는 질문은 깊은 연결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은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사고 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실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곁에 없더라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을 칼 융은 진정한 남자의 사랑의 가장 심오한 표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 문구의 독특함은 여자가 남자의 무의식에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자가 흉내내거나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때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러한 정신적 통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의 동반자라고 부르는 것, 즉 서로의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끊을 수 없는 정신적 연결을 형성하는 두 사람의 기반을 이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년 여성인 테레사는 이러한 이해가 남편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코 특별히 낭만적이거나 웅변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책을 봤는데 당신 생각이 바로 났어, 또는 이 식당을 지나가다가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났어 와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는 이것을 아무 의미 없는 대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자 그녀는 매일 자신이 그의 생각과 감정 속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직접 물었을 때 그는 그녀의 놀라움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당연히 나는 당신 생각을 계속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 이 문구가 진정한 사랑의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수반되는 비언어적 신호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종종 이러한 정신적 교류를 할 때 열정의 물결이 느껴집니다. 남자는 심지어 그의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연결에 약간 압도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은 그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구에서 깊은 애정의 표현을 알아차린다면 이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반응하세요. 그가 뻗은 정신적 실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세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각의 세계를 진심으로 탐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정신적 연결, 즉 그가 당신의 의식 속에 나타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생각의 세계를 서로 바라보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친밀한 형태의 연결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정신적 연결에 대한 이해는 겉보기에 평범한 발언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낭만적인 몸짓과 감정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남자에게서조차도 깊은 사랑의 일상적인 표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이자 마지막 주장에 도달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사로잡는 열정을 느끼는 여자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이 문구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정점, 즉 당신과 삶, 생각,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의 열망의 정수입니다. 그는 소중한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남자가 다가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깊은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융은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고독한 전사라는 원형의 메아리처럼 고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가 아닌 우리라는 범주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인격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여 당신을 자신의 세계에 영원히 받아들입니다. 나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는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자신의 독립적인 과거와 공동의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그가 더 이상 삶을 외로운 여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과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어 하는 길로 본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미래에 대한 모든 꿈에서 당신의 존재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비록 멜로드라마의 과장된 대사처럼 들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단어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근, 남성의 감정적 언어가 다르게 더 깊고 조용하지만 덜 강렬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여성은 남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상처받기 쉬움을 드러내며 꾸밈이나 지배, 힘의 가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은 큰 소리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이러한 표현 중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사랑을 이미 찾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언어를 숙달하고 이해하며 애정과 존경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남녀 간의 깊고 튼튼하며 진실한 관계를 맺는 열쇠